방식 보시면은 2차 방식의 실근의 조건 있죠. 그 중에 위에 거 안 쓸 거예요. 두 가지 있죠. 1번은 노란색 돼 있는 거 있지. 보이니? 이거 안 쓸 거야. 아예 없는 거로 생각하시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 두 번째 거. 2번 제목이 뭐죠? 2차 방식의 실근의 위치라고 돼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2차 방식을 이렇게 쓰는 경우는 실근이 1이랑 3인 거 바로 알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은 X랑 알파랑 베타가 두 근인 건 아는데 알파 베타가 문자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 그지? 혹은 이렇게 인수분 해도 안 돼. 그냥 이렇게 나왔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나왔어. 그럼 이 2차 방식에 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정식에서 2차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2차라는 거 알고 있잖아. 수학에서 근을 찾는 게 목적이거든. 혜인아. 수학의 목적은 엄밀히 말하면 방정식을 세워서 해결하는 게 목적이야. 이건 대학 수학이든 그 이상 수학이든 다 마찬가지야. 무조건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식으로 세워서 그거의 값을 찾는 게 수학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근 또는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너한테 물어볼게. 선생님이 너한테 어떤 과제를 줬어. 근데 너한테 혜인아 이 과제는 답이 있을 수도 있고 답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떤 기분입니까? 막상 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혜인이가 이걸 해결하려면은 예를 대학생이라고 치자. 이걸 해결하려면은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게 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식이 아니라 선생님이 어떤 상황을 줬어. 방정식이랑 같이 이렇게 줬어. 혜인이한테. 혜인아 이게 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연구 한번 해봐. 1년 동안. 혜인이는 빡칠 수가 있다는 거야. 아니 답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적어도 뭐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답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러니까 근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근이 어디 있는지 몰라. 왜? 우리가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무한한 바다잖아, 그지? 그럼 이 근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볼게. 근이 있긴 있어.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 네가 찾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근이 100에서 500 사이라는 걸 밝혀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네가 연구하기엔 뭐가 더 편하겠어? 당연히 100에서 500 사이라고 알고 하는 게 편하겠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수학에서 근의 위치를 찾는다는 거는 우리가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문제 푸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찾는 책에는 4가지 방법이 나와져 있죠.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찾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경우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정보를 얻은 경우.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거야. 혜인아, 네가 연구할 이 과제가 근이 있기는 한데 그 근이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둘 다 100보다 큰 것 같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혜인이 너 나한테 뭐라고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 내가 100보다 크다라고 생각한 근거가 뭐예요? 그럼 내 말을 믿어야지 내 근거를 보고 네가 이해가 가야지 조사에 착수할 거 아니야. 연구에 착수할 거 아니야. 그죠? 애초에 내 말을 못 믿어. 혜인이가 봤을 때 검증이 안 돼. 왜? 1년 동안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거를 봐야겠다는 거야. 혜인이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는 근거는 내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 상황이거든. 2차 방정식에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뭐죠? 2차 함수에서 무슨 절편이죠? X절편이죠. X절편은 현재 P보다 둘 다 어때? 오른쪽에 있지. 즉 두 근이 둘 다 모두 P보다 어떤 상태야? 모두 큰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이 확정이 되려면요 적어도 3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 1번 조건. 일단 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해가 있긴 해야죠. 그죠? 그래프가 떠있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첫 번째 필요해요. 왜 크다라고 안 하고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까? 선생님이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해서 그냥 두근이라고 했어. 그냥 두근이라고 했죠. 수학에서 두근이라고 하면요, 중근도 두근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은 여기서 등호를 빼주면 되고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이 두근 혹은 두실근이란 말이 있으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쓰셔요. 두 번째, 얘도 만족해야 돼. 대칭 축의 위치도 우리가 맞춰줘야 합니다. 대칭 축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칭 축 가로 열고 마이너스 2a분의 b라 그래요. 뭔지 알죠? 여기 이렇게 있을 때, 그지? 중3 때 많이 했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이걸 이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대칭 축은 뭐죠? 대칭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그죠? 현재 대칭 축이 p보다 어때야 돼? 대칭 축이 p보다 커야잖아요. x좌표가 크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대칭 축이 p보다 크다는 것도 증명해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 FP를 증명해 주셔야 돼요. FP라는 건 뭐냐면 이 함수를 fx라고 생각했을 때 이 그래프를 fx, 2차 함수를 fx라고 생각을 했을 때 FP라는 거는 현재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P일 때 y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이 FP는 0보다 어떨까 당연히 커야겠죠.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걸 보고 이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생각해내라는 얘기하겠죠. 참고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안 하게 되면요 오류가 생겨요. 알겠죠? 세 개를 다 만족을 시켜야지 해내이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 두근이 모두 P보다 크고 진짜로 선생님 말대로 두근이 모두 P보다 크구나.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니까 아 이건 맞는 말이니까 내가 1년 동안 연구를 착수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먼저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니은, 두 번째 상황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상황. 2차 방식의 두 근이 어떤 특정 숫자 P보다 둘 다 작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돼? 그래프를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대신 P를 여기다 찍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현재 이 두 근이 P보다 더 어떤 상황이야? 왼쪽에 있는 상황이죠. 그럼 두 근이 P보다 작은 상황이지. 이것도 세 가지를 증명해 줘야 돼. 첫 번째는 뭐죠? 일단 근은 있어야 되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도 서로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등호를 붙여줘야겠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으면 D를 등호만 떠주면 돼. 크다라고 하면 돼. 두 번째는요. 대칭 축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 대칭 축은 현재 P보다 어때야 돼? 그림상으로. 대칭 축은 P보다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죠. P보다 작은 상황이죠. 그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에서 찾아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그릴 줄 알아야 돼. 세 번째 마지막으로 FP 잡아주면 돼. P 넣었을 때 Y좌표 잡아주면 돼. P 넣었을 때 Y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Y좌표는 음수죠.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P, FP잖아 이 점의 좌표가. FP는 Y좌표잖아. Y좌표 양수잖아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증명해 주시면은 혜린이가 이 세 가지를 다 증명하잖아? 그럼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실제로.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두 개를 문제를 풀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필수예제 5번 먹읍시다. 178페이지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6-k는 0. 이거의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래프 그려. 알겠죠? 그리고 1 찍고요. 두 근을 모두 1보다 크게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가 이해갔어? 그럼 세 가지 증명하면 첫 번째 뭐라고? D는 0보다 어때야 돼 일단? 크거나 같아야 한다. 선생님이 왜 D가 0보다 크다라고 안 하고 크거나 같다고 했을까?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식이라고 했으면 두 근이라고 했어.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요. 좀
번째,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는 현재 1보다 어때야 돼? 1보다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1보다 커야 되죠. 마지막으로 F1은 아까는 FP였죠? 아까는 FP였지, 그지? 지금은 P가 1일 때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지? F1은요, 네가 봤을 때 음수야, 양수? Y좌표, F1은 Y좌표, 양수죠? 이 세 가지만 동시에 만족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계산만 하면 되지. 이제.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판별식 불러가. 2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 C는 6 마이너스 K. 오케이? 두 번째 대칭축 해볼게요. 여기서 A는 누구죠? 1이죠. B는요? 2K죠. 그럼 마이너스 K가 대칭축 맞아요? 맞죠? 대칭축은 누구보다 커야 한다. 1보다 커야 한다. 마지막으로 F1, 얘를 fx라고 생각했을 때 1 넣었을 때 값이죠.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2k 더하기 6 마이너스 k, 얘가 f1이 되는 겁니다. 얘가 0보다 어떻게 된다고? 커야 돼요. 이 세 가지만 동시에 만족시키면은 혜린이는 요 2차 방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계산만 한번 해볼게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제곱하면은 4k 제곱인가? 마이너스 4 가로 열고 6 마이너스 k 이렇게 돼 있죠? 정경 유치하니까 4 약분할게요.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하면 k 풀 3 k 마 2가 0보다 커나 같다. 여기 정리하면은 k는 2보다 커나 같거나 또는 k는 마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첫 번째 1번 조건 나왔죠. 오케이? 2번 조건은 쉽죠. 양쪽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되겠지. 양쪽에 마이너스 1 곱하면 k는 누구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2번 조건. 3번 조건은요. 계산하면 k는 누구보다 크다. 마 7보다 크다는 거는 거죠. 얘가 3번 조건이 되겠죠. 이거를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셋 다 만족해야 돼요. 수직성 그려볼게요. 첫 번째, k는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마3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죠. 1번 조건. 2번 조건은요. k는 마1보다 어때야 한다? 작아야 한다. 그래서 여긴 답이 될 수 없어. 셋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k는 마7보다 어때야 한다? k는 마7보다 커야 한다. 를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은 여긴 거 이해하겠니? 답은 뭐야? 마이너스 7보다 크고 k는 마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k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3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숫자로 어떻게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마7보다 크고 마3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개만 검증하시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178페이지에 이거 풀어줄게요. 5-2번 봐봅시다. 문제 5-2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있죠? 문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뭐보다? 1보다 작대요.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6kx 플러스 마이너스 4k 플러스 5는 여기에 두 근이 모두 1보다 없다? 작다 이런 상황이죠. 항상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이렇게 하면 두 근이 1보다 왼쪽에 있는 거잖아. 그치? 세 가지만 증명하면 돼. 여기 있죠?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두 근이 일단 있어야 되니까 서로 다른 양말 없죠? 그죠? D는 0보다 일단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번엔 축이 1보다 어때야 돼? 축은 1보다 작아야겠지. 여전히 F1은 양수예요. 그죠? 셋 다 증명하고 이렇게 한 명씩 불러봐. 마이너스 4 가로 열고 1 곱하기 5 마이너스 4k 얘가 판별식이 오죠. 여기다 커나 같아야 되고요. 얘가 식이니까 위치만 바꾼 거예요. 두 번째 축불로 축 3k라고 써도 이해하겠네.
A 자리에다가 1 넣고요. 됐죠? 이거죠.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6K 넣었어요. 약분 3K가 그지? 3K가 누구보다 1보다 작다는 거죠. 왜? 대칭축이 1보다 작아야 돼. 마지막으로 F1은요. F1 넣어. 1-10K 플러스 5 0보다 크다. 이해갔어?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답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여기 4약분 하면은 9점. 전개가 유치하니까 좀 어떻게 돼요? 9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할게요. 여기 9K 여기는 K 여기는 5 1 이렇게 하면 9 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4K 이렇게 되죠. 이해갔어? 인수분해하면 9K-5 여기는 K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현재 수직선으로는 어떻게 돼요? K가 마일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9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1번 조건이죠. 2번 조건은요. 3번 남아. K는 누구보다 작아야 한다. 3분의 1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죠. K가 3분의 1보다 작다는 거는 여기 3분의 1 미좀 잡을게. 얘보다는 작으니까 3분의 1보다 작다. 일단 얘는 답일 수 없죠. 공통범위니까. 마지막으로 얘 계산은 어떻게 해줘? 6, 10K 이렇게 되겠지. K는 5분의 3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지. 오케이? 5분의 3은 한 이쯤 있을 거 아니야. 3분의 1보다 크니까 그치? 5분의 3이 크냐? 9분의 5가 크냐? 9분의 5가 크네요. 통분의 5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뭐 셋 다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여기 파란색 부분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치? 답 나왔네. K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마지막엔 계산이야. 항상 그죠? 논점만 잘 잡으면 나머지는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제 나머지 두 개를 한번 하고 갈게요. 116페이지. 지금 다시 116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뭐 했냐면요. 2차 방식의 실근의 위치 중에서 두 개 했어. 어떤 거 했죠? 두 분이 모두 P보다 어떤 경우? 큰 경우. 그 다음에 두 분이 모두 P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 검증했죠?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요.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이런 상황이죠. P가 옆에 있는데 두근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갔어? 당연한 얘기야 아니라 왜냐면 2차 방정식을 해서 어떤 특정한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봐봐. 특정한 수 뭐 3이라고 할까? 이 숫자를 봤을 때 2차 방정식이 3보다 둘 더 작은 경우가 하나 그죠? 두 번째는 둘 다 3보다 클 수 있잖아 그지? 이해갔죠? 세 번째는 두근 사이에 3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검증하는 건 당연한 거지. 모든 경우를 다 우리가 검증하자는 거니까. 이번엔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예요. 어때요? 판별식 축 FP 3개겠지. 여기도 어때? 판별식 축 FP 3개겠지. 이게 개꿀이 아니라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거 증명할 때는요. 아무것도 증명 안 한다. 딱 한 개만 증명합니다. 이때는 딱 한 가지 사항만 증명하시면 돼요. 1번만 증명하시면 돼요. FP가 0보다 작다는 것만 증명하시면 돼요. 여기서 FP 그죠? 여기 FP 음수야 암수야? 음수잖아 그죠? FP는 여기 점에 Y좌표니까 음수 맞죠 그죠? 이것만 증명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증명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요 뭐 굳이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이 D가 0보다 커나 같다는 거는요 이건 사실이 돼요. 검증해보면. 그래서 안 합니다. 사실이라서. 그리고 대칭 축은 몰라서 안 해. 축이 지금 P보다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이 그림상에서는 축이 P보다 왼쪽에 있지. 대칭 축이 현재 여기라고 가정했을 때 P가 여기니까 여기가 P니까 P도 왼쪽에 있잖아 그치?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어떡할 거야?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를 이렇게 그렸어. 이거
이것도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잖아, 그지? 대칭축은 오른쪽에 있는데 이거. 그래서 대칭축은 안 하는 거예요. 대칭축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사실이라서 안 하는 거고 원래는 세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는요 무조건 얘가 사실이 돼.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대칭축은 이 정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누구만 증명하면 된다? FP가 0보다 작다는 것만 증명하죠. 그래서 이게 제일 쉬운 경우야.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걸 증명할 때는 얘 넣었을 때 음수인 것만 증명하면 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가 됩니다. 5-1번 봐보세요. 178페이지. 이게 제일 쉬워요. 178페이지 보시면은 x에 대한 2차 방식 x에 대한 2차 방식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거의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대?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3이 있대, 그죠? 바로 그려. 두 근 사이에 현재 마이너스 3이 있다는 건 이런 의미 아니야? 그림을 먼저 그려, 그죠? 지금 두 근 사이에 숫자 있네? 증명할 거 하나도 없어. 딱 한 개만 증명하면 돼. 뭐만 증명하면 돼? f-3이 음수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 마이너스 3 너가 불러. 9 플러스 3괄호 열고 a-2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 얘가 f-3이거든. 얘가 음수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야. 계산만 해볼게.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라는 거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즉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는 거죠. 답은 a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만 있습니다. 실제로 a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만 있잖아요. 이 2차 방정식은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3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쉬운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거. 이거 선생님이 좀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그림을 네가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야지 이렇게 조건들이 보일 거야. 그렇죠?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올게. 176페이지 네 번째 거. 두 근이 모두 어디 사이에 있다? 두 근이 모두 P랑 Q 사이에 있다.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는 P보다 큰 상황을 증명한 거고 두 번째 거 했던 거는 P보다 작은 상황을 증명한 거고 세 번째 건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상황을 증명한 거고 네 번째 거는 두 근이 P랑 Q 사이에 있는 상태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얘랑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지, 그지? 응, 맞아. 이 두 가지 합쳐놓은 게 다네. 첫 번째, 검증해야 될 건 뭘까?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돼. 1번은 뭐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번은요. 대칭 축. 축이 P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야 돼? Q보다 작아야겠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게 보니까 P보다 크고 Q보다 작은 거죠. 물론 이걸 Q라고 했지만 여기서 그지? 그래서 맞잖아. 이 대칭 축이 지금 P랑 Q 사이에 있잖아. 그치? 3번은요. FP 증명 4번은요. FQ 증명 이 네 가지만 해주면 돼요. 그럼 책에 따라서는 3번, 4번을 같은 형태로 보기도 해요. 여기다 콤마 찍고 FQ라고 해도 되나? 그치? 봐봐. FP는 음수야, 양수야? FP는 음수야, 양수야? Y좌표 양수잖아. FQ도 양수죠, 그죠? 이 네 가지만 증명하시면 돼요. 이거는 혜린이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서 네가 이과를 갈 거고 수학이 계속 뭐 2등급 이상 빵빵하게 찍어. 그럼 그때 가서 원리를 이해하고 파고드는 게 좋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외우세요. 외운다기보다 이 그림 그려갖고 사항만 이해하세요. 알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사실 대부분 애들이 이해를 못해.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애들은 이미 수학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애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이걸 왜 하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 상황만 그냥 검증만 잘 하거든. 어차피 이건 계산을 물어보는 거라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런 이유들을 물어보려 하는데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네 가지 이렇게 한다는 사실만 알아보세요. 이것도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 5-3번 먹을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0. 이것도 2차 방정 맞죠? 5-3번 보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 이 두 분이 모두 어디 사이에 있대?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을 때 a 범위 구하래. 한 다음에 그림 먼저 그려. 마이너스 2 찍고 2 찍고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돼. 이렇게 하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는 거 맞죠? 그치? 첫 번째 판별식은 일단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두 근이 일단 있어야 되니까 풀로 이걸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8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1번 주고 그죠? 1번 2번 주거든요. 대칭 축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여야겠죠, 그죠? 대칭 축이. 대칭 축 누구죠, 현재? 2분의 a라고 써도 이해하겠네? 마이너스 2의 2분의 b인데요. 여기서 1이 뭐죠? b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뭐죠? 여기 a랑 이 a랑 다른 거야, 지금, 그죠? 이건 의미상 a고, 그죠? 실제 a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조건은요. 마이너스 2 넣었다. 넣으면 어떻게 돼? 4 플러스 2a 플러스 2 이게 f 마이너스 2죠, 그죠? f 마이너스 2는 양수여야겠죠, 그죠? 0보다 크고요. 마지막으로 4번 조건은요. 여기다 2 넣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얘도 양수여야겠죠. 이 네 개만 증명하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봅시다.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루트 2랑 a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돼요. 8을 2 루트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차로. 이해갔어요? 2 루트 2 제곱하면 8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8을 2 루트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해서 합체한 거예요. 이렇게 되죠. 즉, 첫 번째 점이 나왔네. 2 루트 2보다 어떻고, 크거나 같거나, 혹은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어떤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 이게 현재 1번 조건이죠. 그죠? 2번 조건입니다. 셋 다 2만 곱해. 어떻게 돼? 마사에서 A는 어디 사여야 한다? 4 사여야 한다. 이게 2번 조건이죠. 그죠? 현재 4는 여기 있고요. 여기는 마사가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죠. 여기죠. 공통범위니까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되겠죠. 3번 조건 넣읍시다. 3번 조건 정리하면은 2a가 마육보다 크다. 즉 a는 마3보다 없다. a는 마3보다 커야 된다. a가 마3보다 커야 된다는 거는 얘가 마4고 그죠? 여기 몇이죠? 마이너스 루트 8이죠. 오케이? 2루트 2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죠? 2루트 2가 루트 8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8. 그럼 마3은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겠다. 마3보다 어때야 한다? 커야 한다. 답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조건은요. A는 6보다 작아야 한다. 이 넘기는 거죠. 즉, 2A는 6보다 작아야 한다. 그럼 A는 3보다 어때야 된다? A는 3보다 작아야 한다. 이 네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은 A는 3보다 어때야 한다? 작아야 한다. 이걸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마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또는 2루트 2보다 이거 같은 거 적어야 되죠.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상태 이렇게 쓰면 답이 될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계산은 나중에 이제 천천히 하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그림 그려갖고 요거 정보 파악하는 거 이거 외우면 죽어도 깨어도 못 외워. 4개나 되는 거 어떻게 외우죠? 그림 그려놓고 상황에 맞게끔 정보 찾는 거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왜 이건 안 했을까요? 선생님이 177페이지 안 했어요, 그죠? 선생님은 177페이지 안 했어요. 177페이지 뭐죠?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이것도 책에 친절하게 공식처럼 나와지는데 이걸 책으로 나는 걸 하지 마세요. 이거는 혜리가 P가 0일 때의 경우야, 그냥 단순히.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거는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는 거야. 0보다 크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증명한 건데? 판별식 증명하고 대칭축 증명하고 그 다음에 F0이 양수라는 건 증명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두 가지를 섞어놨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176페이지 보시면은 두 개가 있어. 위에 파트랑 아래 파트.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 위에 거는 식으로 푸는 거고요. 밑에 거는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근데 식으로 푸는 거는 어떤 문제는 풀리는데 어떤 문제는 안 풀려. 근데 그래프는 다 풀려. 그래서 선생님이 헷갈리지 말라고 맨 위에 거 아예 설명을 안 했어. 싹 다 그래프로 푸세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됐어? 해보시면 돼요.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페이지 몇 개 안 되는데요. 내용 자체가 지금 되게 어려워.